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건강 온에어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방송 전에 미리 받아본 질문부터 실시간 질문까지 모두 해결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10년째 조기 축구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냄새가 나요. 네. 축구. 예. 지난해 여름 경기 중에 방향을 틀다가 상대편 선수의 태클을 받고 쓰러졌는데요. 무릎 중앙이 마치 갈라지는 듯한 통증으로 운동장을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며칠 쉬면서 얼음찜질을 계속 해주니까 통증은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계단을 이용하면 몸이 휘청거리고 무릎에서는 뚝뚝 소리가 납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본 전형적인 십자인대 파열의 증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부터 짚어보면 조기 축구에 스포츠 활동이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네. 경쟁도 심하고 많이 움직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방향을 틀다가 태클 공격 등을 당하면 무릎이 흔들리는 힘을 지지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물은 손상됐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처음에 통증이 심하다가 완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전방 십자인대의 경우에는 처음에 통증이 있다가도 결국에 점진적으로 통증이 완화되는, 그러니까 침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기 치료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환자분께서는 지금 십자인대 파열이 의심되니 바로 병원으로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바로 내원하시는 게 가장 좋은 진단이 되겠네요. 두 번째 상담도 한번 받아볼게요.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학교에서 농구를 하던 중에 점프를 하는데 뚝 하는 소리가 났고 착지하면서 우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넘어졌다고 합니다. 이번엔 또 농구가 나왔네요. 당시 무릎에 타박상 스프레이를 뿌렸고 걷는데 지장이 없어 말을 안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에 잠을 잘 자던 아들이 무릎이 빠지는 것 같다고 통증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아들의 무릎을 만져보니까 무릎 안에 무언가 흐물흐물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나이를 고려했을 때 17세라는 걸 봐야 됩니다. 네. 남자의 경우에는 성장판이 완벽하게 닫히는 시기는 사람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16살에서 20살 정도 됩니다. 군대 가서도 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성장판이 중요한 이유는 성장판이 있는 시기는 뼈가 인대보다 오히려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릎 안에서 무언가 만져진다고 하셨는데 단순 십자인대 파열인 경우가 아니라 십자인대를 물고 있는 뼈까지 떨어진 견열골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자분께서는 아마 많이 아프실 텐데요. 지금 더 많이 운동이나 스포츠 등을 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을 좀 찾아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네. 아유,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진짜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병원에 꼭 방문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볼게요. 지난달 말 어머니께서 빙판길에서 넘어지셨습니다. 아이고. 당시 너무 부끄러워서 벌떡 일어나 집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다행히 통증도 없고 무릎 주변에 전혀 상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앉았다가 일어날 때 다리에 전기가 오는 것처럼 저릿한 증세가 있고 꼭 다리를 반만 펴고 잠깐 쉬고 난 이후에야 바르게 설 수 있다고 합니다. 뭔가 무릎에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령별로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어머님이시라 하면 그냥 제 추정으로 한 60대라고 추정을 하겠습니다. 60대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관절염이나 스포츠 활동도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다치신 기전으로 봐서는 전방 십자인대 혹은 연골판 파열이 같이 동반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통 무릎의 운동 혹은 관절 범위가 제한이 되는 경우는 대개 십자인대 단독 손상이 아니라 반월상 연골판이 같이 동반된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MRI를 찍어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고 만약에 MRI를 병원 가셔서 찍으신 다음에 전방 십자인대의 경우에는 꼭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반월상 연골판 같은 경우에는 관절염과 굉장히 직접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빙판길 특히 겨울철에 많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사연도 이제 스포츠 관련된 등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 가을 뒷산으로 산책을 갔다가 내려오던 길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악 하는 소리와 함께 10분가량 다리를 움직이지 못했는데요. 다행히 십자인대 파열의 손상이 미세해서 주사 치료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며칠 전 차에서 내리다가 발을 헛디뎠는데 그 후로 무릎 주변으로 통증이 생기더니 시리고 자주 붓는 것 같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램프 병변이라는 게 있던데 관련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십자인대는 아까 동반된 손상 중에 램프 병변이라고 하는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네.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후각부 쪽에
캡슐이라고 저희가 이제 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요. 그 막과 연골판이 이어진 부분을 파열을 램프 병변이라 합니다. 이는 십자인대는 수술을 꼭 하지 않더라도 램프 병변인 경우 연골판 파열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관절경으로 연골판을 꿰매주는 시술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램프 병변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다음 상담이 뭔가 네. 더 헷갈리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30대 미술학원 강사입니다. 유치원부 수업을 할 때면 아이들과 눈을 맞추기 위해서 자주 무릎을 구부리고 앉는 편인데요. 언젠가부터 무릎을 땅에 대면 무릎뼈가 얼음장같이 뭔가 쨍하는 통증, 차가운 통증 같은 게 느껴집니다. 무릎뼈 중앙을 가로지르는데요. 아무리 아파도 반신욕을 하면 무릎뼈가 부드러워지고 통증이 사라지는데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면 뚝뚝하는 소리, 함께 무릎뼈가 움직이는 것 같고 또 허벅지가 근육결을 따라 통증이 번지는 기분이 듭니다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30대의 손상이라고 해서 전부 다 전방 십자인대 손상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무릎을 자주 구부렸다 폈다 하시는 분들에서는 대퇴 슬개골, 그 우리 무릎 앞쪽에 방패막이처럼 되어 있는 뼈가 하나 있습니다. 그 뼈가 도르래 역할을 해서 무릎을 들어 올리고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뼈 주변으로 근막 통증 증후군 같은 것이 굉장히 흔합니다. 사실 지금 30대 미술 강사시라고 하셨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전방 십자인대보다는 슬개골 주변을 둘러싼 힘줄이나 근육 쪽에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사연도 일하면서 무릎을 많이 쓰는 분의 사연입니다. 한번 만나볼게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마트 식품부에서 꽤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는데요. 이 시식 코너를 준비하시면서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무릎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이 퇴사 후에 조카를 봐주시면서 마당에서는 공놀이를 하셨는데 얼마 전 공을 차려고 다리를 뻗는데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다고 하네요. 안짱다리가 있는 편이라 무릎이 더 약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우선 질문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치시면서 뚝하면서 불편했던 거, 그리고 네. 안짱다리 혹은 O자형 다리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무릎의 위험도. 우선 첫 번째로 이번에 다치신 기전을 보면 사실 연령이 어느 정도 있으시기 때문에 연골판 손상이랑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 같이 동반됐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MRI는 찍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그리고 저희 아시아인들에서는 사실 O자형 다리, 안짱다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안짱다리의 경우는 무릎에 체중 부하를 했을 때 내측으로 주로 무게가 내려오기 때문에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 가능성이 더 높고 관절염이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많이 높기 때문에 주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네. 자, 이런 무릎입니다. 저희가 폈다 구부렸다 그리고 앉았다 일어섰다 정말 많이 사용하는 관절이기 때문에 체중이 늘어나서 또 부하가 걸리게 된다면 역시나 좀 심각한 상황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약 6배 정도 체중이 5kg 증가했을 때 함께 증가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체중 관리 잘하셔야겠고 평소 운동할 때 과격한 운동보다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을 해서 천천히 운동량을 20% 정도씩 늘려주는 게 좋다고 하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불안정한 무릎, 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초기 진단 그리고 재활입니다. 초기 진단은 이전부터 강조했듯이 3에서 5일 동안은 극심한 통증과 부종이 있다가 신기하게 2주 정도 뒤에는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릎 안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전방 십자인대 특성상 불안정성만 남기고 크게 불편감을 못 느끼게 하는 특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 진단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수술이 끝난다고 하시더라도 재활을 3개월에서 9개월 정도 충분한 재활을 통해서 일상생활 혹은 스포츠까지 돌아가실 수 있도록 재활이 필요합니다. 오늘 십자인대를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설명을 드리면 십자인대 파열을 전부 다 예방할 수는 없지만 추운 날씨 혹은 굳은 날씨에서 항상 사전 운동 그리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관절 자체를 유연하게 하고 그리고 십자인대를 부드럽게 한 이후에 운동을 하시면 그나마 예방을 좀 하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무릎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신 정형외과 전문의 김종훈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소 두통이 생겼을 때 진통제를 많이 찾곤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완화가 되니까요. 그런데 진통제를 복용했음에도 두통이 사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에 건강 좋은 날 경추인성 두통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네, 목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경추인성 두통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아래 자막 나오고 있죠. 여기로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 이 시간에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건강 좋은 날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부터 음력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계속해서 개인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고 마음만은 더 가까운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6시 10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